안녕하세요, 삐딱뷰입니다. 12월 4일에 디즈니 플러스 조명가기가 공개되었죠. 그러나 대단히 아쉽네요. 하루 전인 12월 3일에 윤석열의 스스로 깜빵 가기 위한 비상계엄 셀프 탄핵 개콘 도라이쇼가 펼쳐지면서 조명가기의 화제성이 상당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래도 한참 기다린 작품이기에 열심히 즐감을 하였네요. 공개된 4회까지 한 번에 정주행 완료. 총 8회까지 매주 2회씩 오픈될 예정이니 조명가게 불 꺼지면 오징어 게임 바로 열리는 풍성한 12월이 되겠습니다. 저는 더더욱 재밌게 즐기기 위해 웹툰 원작을 대여가 아닌 소장으로 무려 거금 1,500원을 들여서 미리 감상을 하였습니다. 나라망하게 생겼는데 1,500원이 문제겠습니까? 기대감으로 드라마도 바로 감상 시작했는데 역시나 주지훈 박보영 배우는 초반부에 그닥 많이 나오지를 않네요. 원래 그렇죠. 막대한 출연료 지급했으니 배우 파워 쪽쪽 빨아먹는 다른 작품들과 달리 강풀 작가님의 작품은 주연 배우 비중에만 목매달지 않고 전체 스토리의 얼개와 균형을 중시합니다. 무빙 때도 조인성 섭외해놓고 목소리만 주구장창 나와 당황했지만 다 보고 나서는 모두들 수긍을 했었죠. 이번에는 몰랐던 신선한 배우들도 다수 출연합니다. 새로운 배우 발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드라마네요. 원작에는 없는 새로운 배역들도 추가됐죠. 배성우 배우가 맡은 형사와 김대명 배우가 맡은 짜장면집 사장. 그래서 3화부터 꽤나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이전까지는 원작의 흐름에 충실하다가 3화부터는 새로운 배역과 사건으로 각색 변화구를 주니 갑자기 미스테리 호기심 증폭되면서 원작을 미리 봤던 사람들도 새로운 몰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더불어 짜장면 급땡기게 됩니다. 형사가 먹는 건 완두콩과 채소노이가 듬뿍 올라가 그야말로 옛날 짜장의 정석. 맹한데 짜장에만 제시빈 눈빛으로 단무지까지 옹골지게 베어먹으니 저처럼 새벽에 보면 반사적으로 24시간 중국집 마려워지죠. 짜장면의 진심인 만큼 능력도 뛰어난 형사입니다. 어떤 독거노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하는데 오직 이 형사만이 고독사가 아닌 타사를 의심하죠. 부자연스러운 현장 증거를 토대로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셜록 홈즈처럼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철가방 자국과 할아버지 입에 묻어있던 짜장 소스를 토대로 인근의 중국집들을 샅샅이 뒤지다가 의외로 꽤 먼 거리에 있는 상일면과 구스집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럿 할아버지 사망날 비가 왔는데 오토바이에 흙탕물이 묻어있고 들어가보니 메뉴에 짜장면도 있네. 그렇게 상일면가 사장인 김대명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는 과정이 꽤나 재밌게 펼쳐지죠. 하지만 그를 잡아놓을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 지켜보기만 하다가 드디어 문제의 그날 중국집 오토바이를 타고 어떤 여성을 맹렬히 쫓고 있던 김대명을 발견. 날라차기 시전에서 형사가 여성을 구하고 김대명을 쓰러뜨려 제압합니다. 헬멧을 벗기고 보니 역시나 상일면가의 사장 그놈이 맞네요. 이제부터 편의상 디즈니 플러스 자막대로 사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여성을 향해 형사가 아가씨 괜찮아요 묻는데 사장은 깜짝 놀라면서 저 여자가 보입니까? 라고 묻네요. 그때 보이는 여성의 얼굴, 빌라에서 화재 사건으로 죽은 여자의 얼굴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어지는 사장의 의문의 대사. 저 여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또 이어지는 완전 의아한 상황. 어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남자를 덮치는데 그때 보이는 사장의 눈, 고양이 눈을 하고 있네. 깜들하는 형사, 너 눈이 왜 이래? 미스테리한가도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장, 저 형사, 저 여자 도대체 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상황 무슨 스토리? 계엄령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의 머릿속엔 든 게 없지만 그래도 삐딱뷰에게는 뇌가 있고 생각이란 걸 합니다. 이제부터 나름의 모범 답안 핵심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 스포를 먼저 전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혹시 아직 조명가기 4화를 못 보신 분들은 여기서 영상을 끄셔도 됩니다. 조명가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버스 교통사고로 몇몇은 죽고 몇몇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죠.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코마 상태인 그들은 아직 확실히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지요.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떠돌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코마 상태인 그들의 혼을 보는 겁니다. 박보영과 응급실이 있는 곳은 이승입니다. 주지훈과 조명가이가 있는 곳은 저승입니다. 김대명이 맡은 사장의 역할은 이승에서의 저승사자입니다. 사장이 아니라 사장에서 이응만 뺀 사자인 거죠. 저승사자. 세계관이 그렇습니다. 원작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역할이지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눈을 하고 있죠. 예로부터 고양이는 귀신을 보는 영물. 사장도 죽은 사람의 혼을 보는 눈을 가졌을 겁니다. 밝은 낮에는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죠. 고양이들이 진짜로 그러하듯 밝은 데서는 동공이 축소되어 개체아인 게 드러날 수 있으니 항상 선글라스로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죽이려고 찾아간 게 아닙니다. 곧 죽을 노인의 혼을 회수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할아버지는 죽기 전에 자식 손주들과 통화를 하였죠. 그리고 입가에 짜장 소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장, 아니 저승사자는 할아버지에게 곧 죽을 거라는 걸 알려주었을 겁니다. 이승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선물로 맛있는 짜장면을 대접하였을 것이며 자식들과도 마지막 통화를 하라고 일러주었을 겁니다. 짧게나마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을 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혼을 회수하였을 겁니다. 원작이 그러했듯 알고 보면 감동 스토리와 캐릭터 반전이 있는 드라마가 조명가게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이 난 빌라에서 죽은 여성 그리고 쫓기던 여성의 이야기가 모두 이해가 됩니다. 3화 초반에 어떤 여성이 빌라의 현관문을 조심히 열어 저 멀리 바라보는데 복도 끝에서 고양이 눈처럼 반짝이는 괴물체가 갑자기 확 다가왔죠. 저승사자인 상일명과 사장이 빌라에서 화재로 죽은 여성의 혼을 회수하러 간 겁니다. 하지만 그 혼은 창밖으로 뛰어내려 도망친 겁니다. 경찰의 사건 조서를 보면 어느 스토킹범이 빌라에 불을 질렀는데 4명이 호흡곤란으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해석하게도 그중 1명의 여성은 사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여성의 육신은 병원에서 죽었지만 죽은 후의 혼은 아직 그 빌라에 남아있던 거죠. 따라서 여성이 문을 살짝 열어 바깥을 내다보는 장면에서 빌라에는 온통 검은 그을음들이 표현되어 있었으며 공중을 떠다니는 몽환적인 빨간 스파크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화재가 이미 진압된 후 한참 시간이 지난 빌라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렇게 크게 불탔던 빌라에 사람이 남아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여성의 혼을 본 겁니다. 사장은 그 혼을 회수하러 간 겁니다. 하지만 그 혼은 창밖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혼이 도망갔는데 저승사자가 네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할까요? 사장은 끈질기게 추적해서 마침내 한 달 뒤 이윽고 그 혼과 다시 마주하였고 오토바이로 맹렬히 추격했지만 하필 그때 나타난 형사 때문에 제지를 당했던 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파악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렇기에 사장이 바닥에 쓰러진 채 깜놀하면서 당신도 저 여자가 보여? 했던 거고 이어 저 여자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했던 거겠죠. 그렇다면 김대명이 죽은 사람의 혼을 회수하러 다니는 저승사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형사는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이미 갔다 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박보영과 똑같죠. 간호사역의 박보영도 죽은 사람이 보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난 후로 귀신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정확히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형사도 어떤 사고로 가족을 잃었을 겁니다. 과거에 아내가 임신을 해서 함께 기뻐했던 장면이 나왔었는데 지금의 형사는 늘 시리에 빠진 듯 삶의 의욕이 없고 아내와 아이 모습은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고 있죠. 큰 사고로 아내와 뱃속의 아이는 죽고 형사만 긴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 목숨을 건진 것 겁니다. 그 이후 박보영처럼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겠죠. 하지만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박보영도 자신의 눈에만 보이는 것의 정체를 최근에 알았던 것처럼 말이죠. 문제는 죽음의 문턱에서 한번 돌아온 형사가 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두 번째 의식을 잃는다는 겁니다. 3화 마지막에서 어떤 헤드라이트 불빛이 형사와 사장을 덮쳤죠.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조명가게에 들어가 갑자기 눈을 귀신처럼 뒤집는 형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형사는 둘을 덮친 그 차에 치여서 또 코마 상태에 빠진 후 삶과 죽음의 경계에 다시금 들어간 겁니다. 박보영의 교통사고 환자가 2명 들어왔다는 대사가 있었죠. 한 명은 상일명과 사장, 한 명은 형사일 겁니다. 다른 병실에 있는 한 명은 너무 크게 다쳤다는 대사가 나온 걸로 보아 사장은 곧 죽게 될 겁니다. 저승사자인 사장이 죽고 아직은 코마 상태인 형사가 2대 저승사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쯤 되면 꽤나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세계관이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가님이 밝힌 강풀 유니버스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1대 저승사자가 죽고 2대 저승사자로 계승되며 이 저승사자는 또 다른 작품인 타이밍에 나오는 저승사자로까지 연결된다는 게 강풀 유니버스의 세계관으로 보입니다. 저도 강풀 작가님의 작품은 많이 본 게 아니라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원고로 정리하는 게 꽤나 시간이 걸렸네요. 그래도 상일명과 사장과 형사의 역할과 정체가 무엇인지 예상하고 추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면 둘 다 귀신 보는 역할이라는 게 핵심이죠. 다음 주 조명가게에서는 각 인물들의 과거 서사가 나올 예정이니 훨씬 재밌는 얘기들이 펼쳐지겠네요. 더더욱 기대되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기다려보시죠. 감사합니다.